감사합니다. 먼저 토마스 파넬라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는 오전에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직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파트너십 조직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네트워크입니다. 저희의 미션은 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통합적인 수자원 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전 세계 13개 지역에 저희 파트너십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8개 국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이 있고 싱가포르도 저희의 파트너 국가입니다. 싱가포르는 업저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수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30 지속 가능한 발전 아젠다에서도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수자원 관리 계획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2차 도시와 3차 도시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빠른 속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개발이 충분히 적합한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물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통합 수자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죠. 과거의 전통적인 도시 설계 계획만으로는 이것을 단일한 어프로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식만으로는 현재 우리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IWRM 통합수자원 관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물 민감형 도시 내지는 지혜로운 물의 도시 이러한 개념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도시의 복원력과 물과 관련한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물과 관련해서 지혜로운 도시라는 것은 물 공급이 가능하고 물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도시의 생태계 환경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물 민감형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물 민감형 커뮤니티라는 것은 물에 대한 지식이 있고 물에 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 물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 민감형 또는 지혜로운 물의 도시 컨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통합수자원 관리 원칙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동남아시아 사례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태국 케이스를 살펴볼 겁니다. 태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홍수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홍수를 계기로 우리가 통합수자원 관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상 기후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케이스는 인도네시아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이제 수변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였고요. 정부와 민간 부문, 시민 간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레이시아 사례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수변 공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가 상당히 많이 참여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제가 오전 세션에서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사례입니다. 네, 2011년에 태국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태국에서 있었던 홍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재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폭우가 내렸었고요. 당시 강우량이 이제 평균 우기에 내린 강우량보다 143%나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태국에서는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태국 정부에서는 이제 수변 공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거대한 홍수를 겪으면서 기존에 태국이 갖추고 있던 홍수 방지 인프라의 그 용량이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서 기존에 그러한 이제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초과가 되었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 태국의 홍수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이미 홍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수변 공간과 하천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발생하고 또 재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먼저 미래,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까운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이 방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수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을까요? 태국 정부에서는 태국이 가지고 있던 수자원 관리 계획을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다시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이 홍수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말씀드리면요.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사람들은 실직을 했겠죠. 당시 방콕에서는 많은 공장과 회사들이 이제 일본계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계 회사와 공장들이 있었는데 이 홍수가 발생한 이후에 일본계 회사들이 재해 방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된 것이죠. 이 홍수를 계기로 해서 저희는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변 공간 개발과 동시에 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미리 예측하고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사례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하천 개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하천만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공공 이제 코타쿠라는 도시에 이제 공공기관이 계획한 것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이 해당 지역에는 슬럼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둑을 따라서 슬럼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슬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슬럼가에서는 이제 강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이제 산사태 위험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지역사회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겨야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푸시백 리프트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둑에 있는 슬럼가 주택을 떼어서 이 강둑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곳에 위치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슬럼가와 또 이 주택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가 나오고 또 생활 쓰레기로 강이 오염이 되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혁신적인 어프로치를 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내가 집을 옮겨도 좋다. 다른 곳에서 이 강둑에서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내가 거주지를 이주해도 좋다라고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희가 이 강둑에서 계속 살게 되면은 이제 산사태와 홍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강둑에서 이제 몇 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들의 집을 옮겼습니다. 최소한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떨어지게끔 옮겼고요. 그러한 과정이 이제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슬럼가를 저희가 지역 사회를 다시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슬럼가 문제가 100%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이 강둑을 따라서 여전히 이제 불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법 주거지 문제는 없어지지는 않았지만요. 정부와 함께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는 우리가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을 했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북부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네시아 북자카르타의 수변 공간 개발 프로젝트로서 뉴타운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맹그로브 지역이 보이시죠? 이 수변 공간을 어떻게 개발했는지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델타 지역입니다. 이 다양한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수변 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투자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호텔도 지어졌고요.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도 이곳에서 활성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죠. 이 프로젝트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례를 제가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요. 첫 번째 거는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이룬 프로젝트, 두 번째로 보셨던 것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이루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프로젝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었고 또 홍수 피해가 심각했고 강의 수질 오염 문제도 있었습니다. 강에 퇴적물이 쌓이는 문제도 있었죠. 또 이 강 유역을 따라서 불법 거주자들이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을 높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커뮤니티 주도로 해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리버 레인저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버 레인저 프로그램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수변 공간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이니셔티브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의 규모가 더 커졌고 정부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는 글로벌 환경 케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글로벌 환경 케어라는 조직에서도 국가 강 관리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가 강 관리 기금에 또 기부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의 복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리버 레인저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리버 레인저 프로그램을 통해 강 수질이 개선되었고 이 지역사회의 인식이 고양이 되었습니다. 인식 고양에 있어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고요. 이 어프로치는 바텀업 어프로치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주도의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것이 확대되면서 국가적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이 리버레인저 활동의 예시입니다. 이미 이 프레젠테이션은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발표 자료를 거의 마지막 순간에 바꾸었습니다. 제가 청계천을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청계천을 방문한 뒤에 프레젠테이션에 이러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ith the last case study is the 마지막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좀 선진국이죠. 톰 파넬라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970년대에 싱가포르 정부가 이 물 관련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인프라를 개발하고 도시를 개발하다 보니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제 수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Active Beautiful Clean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과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싱가포르 시민들이 얼마나 선진적인 의식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점이라면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과 시민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하고요.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의 전통적인 어프로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 현재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수변 공간이 도시의 자부심이 되었는데요. 서울의 홍제천과 청계천 프로젝트도 서울 시민들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프로젝트가 세계와 공유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청계천과 홍제천도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모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케이스들이 다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활동 이면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행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서류 작업도 있었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이
청계천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홍제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 GWP 차원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청계천과 홍계천 사례도 저희 GWP의 이 IWRM 액션 허브에 그 사례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도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통합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 링크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이제 정보를 등록하시면 되고요. 어떠한 물 안보 지표에 기여하고 있는지 클릭을 해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서 물 안보 지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러한 정보를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취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이해 관계자들이 그러한 정보를 참고해서 더 효과적으로 이들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과 함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